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독감은 안 걸리시고 또 잘 지내셨으면 하는 무슨 말이죠? 항상 건강하시기를 제가 또 마음속으로 깊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가 생성형 AI,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와 같은 AI들이 요즘에 커버곡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사례도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스포티파이 뭐 이런 거는 쓰시나요? 제목이 Heart on My Sleeve라는 노래였다고 해요. 틱톡, 스포티파이, 애플뮤직에 2023년 4월 4일에 출시가 됐어요. 유튜브에도 올라왔고요. 되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출시가 됐는데 처음에 이 목소리는 드레이크라는 분하고 또 더 위켄드라는 분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4월 17일에 이게 다운로드가 더 이상 금지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은 이 두 분이 막 노래를 부르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작곡가가 고스트라이터 977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AI를 활용해서 두 뮤지션들, 드레이크와 더 위켄드라는 뮤지션들과 동일한 사운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나 봐요. 17일에 삭제되기 전까지는 스포티파이에서만 60만 스트리밍, 유튜브에서 27만 5천 조회, 틱톡에서 1,50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드레이크라는 분이 우선 좀 불만을 굉장히 제기를 한 거죠. 자기가 직접 부른 게 아닌데 자기 목소리로 음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드레이크의 음반 제작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에서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 액세스 차단을 해주고 다운로드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조회가 안 되는 이런 음악입니다. 이때 유니버설 뮤직에서는 유튜브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노래를 개별적으로 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금지해달라라고 이제 다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생성된 Heart on My Sleeve라는 노래의 태그로 드레이크라는 원곡의 저자의 태그가 달려 있었다고 해요. 태그가 왜 붙어 있었냐면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드레이크라는 분의 뮤직비디오든 음원을 넣어서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시킬 때 들어갔던 태그가 같이 딸려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게 학습됐다는 것도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넣어서 학습돼서 그 결과물에 태그가 달려있는 걸 그대로 업로드를 시키다 보니까 이 태그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게 이제 학습됐다는 걸 알고 유니버설 뮤직에서는 우리가 만든 뭔가 영상을 가지고 얘가 학습한 걸로 보여지니까 플레이를 중단시켜달라라고 유튜브에 요청을 해서 우선은 영상이 플레이가 금지된 이런 사안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전에는 막 뭐 AI 커버송 이런 게 그렇게까지 법률적인 이슈가 되진 않았었나 봐요. 근데 이 사건이 되게 크게 많이 회자가 됐어요. 실제로 이게 인기를 끌고 또 유니버설 뮤직에서 이 곡에 대해서 액세스 차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사안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원저작자와 AI를 통해서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 누구의 권리가 우월할까? 뭐 이런 좀 궁금증도 생겼고 실제로 이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우선은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이 AI를 통해서 만든 음악, 새롭게 생성된 음악이 원곡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아이유 목소리를 입혀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저작권 침해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저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I가 뭔가 창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창작물은 그러면 그거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AI 개발자예요. AI를 통해서 내가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그 AI가 만들어낸 음악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작권자가 누굴까? 라는 의문이 그 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스트라이터 977이 새롭게 만들어낸 음악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까요? 큰 거를 가지고 와서 한 거니까 원작자는 그쪽이지 않을까요?
원작자의 문제도 있고 새롭게 생성된 것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이 노래는 저작권의 대상일까요? 대상이 그러니까 만든 사람 말고 바탕이 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말의 전제는 이거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권리자가 누구이든 간에. 지금 글로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오픈소스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픈소스처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결과물이 반영돼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온 건 맞는데 그럼 그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창작물인 이상 저작권의 대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AI가 완전히 만들어낸 그런 창작물이라면 그거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안 돼요. 그러면 AI가 뭔가 새로운 걸 완전히 딱 짠! 하고 만들어냈다면 그거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이 막 가져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AI가 뭔가 새로운 걸 짠! 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학습을 했거나 뭔가 누군가가 지시를 했거나 누군가의 행동이 반영돼 있겠죠. 그래서 이걸 쪼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AI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인간의 기여에 따라 만들어진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여자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 기여자는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한 가지는 AI를 만든 알고리즘 설계자,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를 만든 원곡자, 세 번째는 알고리즘 이렇게 챗GPT 같은 거를 활용해서 어떤 곡을 학습시킨 이용자. 세 부류가 있겠죠.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과연 저작권을 갖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은 알고리즘 설계자가 결과물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 노래에 대해서 창작을 하는데 기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을 이제 만든 거니까. 두 번째는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학습시키고 또 그것을 관여를 한 사람, 과연 이 사람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하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에서는 저작권청에서 3월 15일에 인간의 개입이나 개입 없이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또 여기에 인간의 개입이 있으면 저작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USCO의 AI 등록 원칙에서는 만약에 AI를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래픽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AI를 이용한 사람을 창작자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한 부분에 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시를 통해서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이때는 이제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살아있는 저작권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거라면 또는 저작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면 그 사람과의 권리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면 1번은 AI 알고리즘 설계자는 저작권자가 되기 어렵다. 이용자는 자기가 만약에 창의성을 기여한 부분이고 단순하게 AI 시스템을 이용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하우가 개입된 거면 이거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원 데이터 제공자에게 만약에 저작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저작권자로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2차 창작물은 완전히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이제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을 갖긴 하는데요. 저작권법상 이제 저작권의 범위 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자만이 원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있고 저작권자가 만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원곡을 가져와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곡자한테만 원래는 있는 거라는 거죠.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원곡자가 그래 너 이거 가지고 내 목소리 써서 내 원곡을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 라고 하면 계약을 통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도 받은 사람이 양수인이 곡을 학습시켜서 2차적 저작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한 문제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고스트라이터 977이란 분은 드레이크라는 분으로부터 어떤 허락도 안 받았고 동의 없이 이거를 이제 그냥 만들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됐던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허락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약이 있었으면 학습시킬 수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고스트라이터 977이라는 분이 그럼 저작권자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 사람 여러 가지 음악 믹스해서 뭐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녹여내고 뭐 또 이제 뭐 톤도 조정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사람 목소리를 따와서 학습시킨 건 맞지만 단순한 기계가 그냥 씩 해가지고 믹싱해서 딱 곡을 만들어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뭔가 기여가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고스트라이터 977이란 분이 저작권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곡을 처음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노래를 부른 사람 드레이크라는 분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생기시나요? 복잡하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그럼 이 사람이 고스트라이터란 분이 만든 곡이 원곡자의 저작권 침해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저작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딱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스트라이터 977한테 드레이크는 야 너 내 저작권 침해했어 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잖아요. 만약에 고스트라이터한테 드레이크가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고스트라이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고스트라이터 977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은 너의 톤과 너의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지만 내가 음정을 똑같이 한 건 없어. 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냈어. 가사도 달라. 하지만 너의 음성을 썼을 뿐이야. 라고 주장하겠죠. 목소리는 창작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범위 내에서만 활용했어. 라는 주장도 가능할 거예요. 공정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제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조항을 좀 읽어볼게요.